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세계 각국을 연결해서 현지 상황이나 분위기는 어떤지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싱가포르로 가보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연기와 온라인 수업을 채택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싱가포르는 원래 예정대로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실시하면서 눈여겨볼 만한 사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개학한 지 10여일이 좀 더 지난 상황인데요. 현지의 분위기는 어떨지 오늘 좀 들어보도록 하죠. 호주 제임스쿡 대학교 싱가포르 캠퍼스의 김창희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싱가포르 확진자 사망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여기 싱가포르 어제 저녁 기준으로 현재 감염자 수는 1,049명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사망자는 현재까지 4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자 4명은 모두 65세 이상 고령자들로 되어 있고요. 예. 사망자 수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편인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싱가포르 내 뭐 병상 수라든가 의료진 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습니까? 예, 모든 지금 확진자들은 큰 공립병원들에 나뉘어서 치료를 받고 있고, 네. 아직까지 병상수 부족에 대한 뉴스는 보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까지는 감염자에 대한 관리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이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 싱가포르 국민들은 평소에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나요? 사실 이 부분도 많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은 10명 중에 한 6, 7명 정도는 착용하는 분위기인데 사실 이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초반에 2월달, 3월달 사이는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그 정도만 착용을 했거든요. 네. 그런 분위기에 비하면 지금 국민들은 많이 경각심이 높아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인지를 하지 못했었군요. 예. 그럼 마스크 수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별 문제 없습니다. 현재 유행 초반에는 사실 마스크 사재기라든지 마스크 가격 폭등이 좀 일어나서 정부가 조금 개입해서 가격을 조정하고 수급을 조절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2월달 정도에는 정부 자체가 각 가정별로 마스크를 4장씩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 3개월씩 지급되다 보니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수급이 정리가 되고 현재는 마스크 수급에는 큰 문제는 없고 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약국에 가면 언제든지 마스크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약국뿐만 아니라 일반 마트에 가도 마스크는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내외 국민 출입 문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실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는 현재 무기한으로 전면 입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네. 싱가포르로 관광을 오고 싶어도 현재는 입국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해외에 있는 이제 싱가포르 자국민들, 해외에서 싱가포르로 돌아오려는 자국민들은 싱가포르로 입국하기 전에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은 상태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승인도 없이 들어오게 되면 자비 부담으로 이제 싱가포르를 떠나도록 이민국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럼 싱가포르에 있는 자국민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어떤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굳이 불필요한 여행이라면 출국을 하지 말라는 그런 권고가 나왔는데 네. 그런 출국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이행하고 떠날 시에 나중에 혹시나 코로나에 감염돼서 돌아오면 치료비 전액을 이제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걸고 정부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봉쇄를 하거나 막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치료 부담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라는 식으로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거네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사실 이것은 자국민에 대한 상황이고요. 네네. 취업 비자 소지자라든지 그런 취업 비자 소지자에 딸린 부양가족 이런 분들은 우선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 재입국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자국민에 비해서.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싱가포르에도 자가격리 지침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을 위반하면 굉장히 또 처벌이 강력하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죠. 자국민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서 이게 만약에 발각이 될 경우에는 1만 달러의 벌금, 우리나라 돈으로 860만 원 정도 되죠. 네. 벌금 또는 6개월 징역을 가게 되고,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 같은 경우는 취업비자를 박탈시키고 즉시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인가요? 그때쯤 취업비자를 가진 사람이 이 자가격리 지침 위반해서 즉시 비자가 박탈되고 본국으로 송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외출을 할 때 내가 어떤 목적으로 외출을 한다라는 어떤 공문서를 갖고 다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외출을 강력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어떤가요? 몇 가지 조치 사항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移民局에서 전화를 걸어서 이제 사진을 송부하게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의 송부 같은 경우는 주변 모습이 확인되게끔 반드시 주변 환경을 찍어서 같이 보내야 되고요. 보낼 때 핸드폰의 위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위치 기능을 반드시 켜두고 송부하게끔. 그리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 때때로 이민국 직원들이 집으로 랜덤으로 방문을 합니다. 실제 이 사람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 사람의 이동 동선을 명확하게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시에 방문을 해서 이동 경로를 파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평소에 그러니까 외출이 가능한 외출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하면 어떤 환경을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뭐 생필품을 사러 나가는 정도의 외출은 가능한 거죠? 안 됩니다. 그것도 안 사러 가는 되나요? 외출도 안 되고, 식사를 하러 가는 것도 안 되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집 안에서만 있어야 되고, 따라서 정말로 생필품이 필요하다면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배달하게끔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국민이 지금 자가격리를 거의 시행하고 있는 거네요. 확진된 사람에 한해서는 지금 자가격리를 위해서 센토사 호텔에 지금 격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같은 경우는 이 14일 동안 자가격리 해야 된다는 지침을 집에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싱가포르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는 어떤 대국민 담화 수칙 같은 것도 내놨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큰 골자는 이제 사람 간 1m 거리를 유지하게끔 하는 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표현하는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술집이나 영화관, 노래방 이런 유흥시설을 임시적으로 폐쇄를 했고요. 그다음에 모든 사설 학원들 그리고 종교 활동들을 다 중단을 하고 또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경우도 10명이 초과되면 10명을 초과하는 이런 행사들도 제한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싱가포르 거리에 나가보면 사실 매우 한산한 걸 볼 수 있고요. 네. 심지어는 카페를 가더라도 1m 거리를 유지하게끔 직원이 나서서 이렇게 줄 간격을 조정하는 모습까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해주신 정책 가운데 하나로 그 싱가포르 소식 중에 또 화제가 됐던 부분인데 뭐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그 테이블에 X표가 쳐 있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것도 뭐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내놓은 정책인가요? 예, 맞습니다. 요즘 식당이나 카페 가보면 테이블별로 X표가 마킹된 곳은 앉지를 못하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지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서 이것을 불이행할 시 정부에서 최대 1만 달러 벌금 물게 돼 있어서 지금 모든 카페나 식당에는 이것을 X표를 마킹을 해놓고 있고 오는 고객들에게 절대 앉지 말라, 간격을 유지해달라 이런 직원들의 안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직원들이 그렇게 안내하는 대로 뭐 일반 시민들도 잘 따르고 있는 편입니까? 예, 매우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요. 저도 그래서 그분들 안내에 따라서 X표 칠한대를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서 또 싱가포르 관련한 이 소식 중에 가장 좀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개학 문제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개학이 벌써 4차례나 연기가 됐고 결국은 최근에 이제 무기한 개학 그리고 온라인 수업 방침이 나왔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는 오히려 학교가 더 안전하다라면서 이제 개학을 지난번에 강행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두 개의 학교 단위로 좀 분류돼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초중고 그리고 대학. 대학 같은 경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서 캠퍼스가 사실 텅텅 빈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초중고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만 재택 수업을 하고 나머지 일수는 나오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죠. 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재택 수업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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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 중학교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 그다음에 주니어 컬리지라고 불리는 고등학교는 매주 금요일에 재택 수업을 하고 나머지 일수는 학교로 나오게끔 해서 실제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원래 처음에 계약할 때는 주 1회 재택 수업이 없이 그냥 다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방식 아니었나요? 이게 다른 게 한국하고 또 그 학기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 초중고등학교가 1학기가 1월에 시작을 합니다. 1월부터 5월까지가 1학기고 6월부터 11월까지가 2학기거든요. 예. 그 얘기는 1학기 초반에 벌써 이미 코로나 사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때 학생들에게 이 학기 중에 코로나 대응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그 1학기 중에 텀 1이고 텀 2는 이제 3월 중순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텀 2가 시작하는 3월 중순부터는 이제 조금 방식을 바꾼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은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고. 네. 그런데 이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게끔 한 것은 뭐냐면 제 네. 생각에는 네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금 초중고가 2018년 2년 정도 전부터인가요? 그 스student 러닝 스페이스라고 하는 러닝 포털을 구축을 해서 전체 초중고등학교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이 러닝 자체를. 커리큘럼에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가 이미 온라인 수업 체계가 마련이 돼 있는 상태였네요. 상당히 진화된 그 쌍방향 러닝 포털이 이미 2018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네네. 이것을 2년 동안 활용해 오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학생들을 집에서 수업을 하게끔 하자. 그리고 그 하루마저도 사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보호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가정 경우는 그 일주일에 하루조차도 학교로 보내라. 학교에서 케어해주겠다. 그래서 여전히 학교에는 5일 동안 내내 일부 교직원들이 성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싱가포르랑 우리나라랑 똑같이 놓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게 말씀해주신 대로 싱가포르는 일단 학기제가 다르고 이미 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학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는 게 가능했고 그 이미 온라인 수업도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힌 상황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겪는 불편은 상대적으로 덜했겠네요. 상대적으로 더 이 교사들도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미 많이 익숙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없을 때 크게 당황하지 않고 바로 이런 일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처음으로 온라인 수업이 시행이 되는 거라 뭐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싱가포르는 뭐 이미 그런 체계가 잡혀 있었어서 큰 이제 혼란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도 좀 더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옆 나라죠. 이 말레이시아도 지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국경 봉쇄를 한 상태인데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공급받는 식품의 양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떤가요? 여전히 말레이시아는 현재 국경이 봉쇄되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 있는 통상부 장벽을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식량 공급망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으나 이미 발생 초기부터 1월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말레이시아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장기화돼도 식량 공급에는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담화를 발표해서 사실 이 뉴스는 싱가포르 미디어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지는 못하는 뉴스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뭐 생필품이나 식료품이 수급되는데 문제는 전혀 없고요. 전혀 없고요. 네. 그러면 뭐 사재기 현상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시민들이 평범하게 생필품을 구매하는 게 가능하겠네요. 사재기 현상은 딱 한 번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도 국가 위기 정보 단계가 총 4단계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지금 현재 3단계로 격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3단계로 격상이 됐을 때 그때 한 달 전에 잠깐 이제 식료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 상황도 그렇고요. 이 싱가포르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한데 뭐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거나 아니면 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혹시 많이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싱가포르 주력 산업이 서비스업, 관광업이기 때문에 네. 항공사랑 관광업종을 위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건 뉴스에선가요? 싱가포르 에어라인이라고 국적 항공사 경우 비행기가 총 10대 중에 9대가 그냥 활주로에 주차되어 있을 정도로 상당히 항공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그리고 식료품, 식음료들도 외부 식당의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지금 이런 경제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전례 없는 규모의 그런 어떤 예산도 편성하기도 했고요. 네. 네. 말씀하셨다시피 자영업자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자영업자들한테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85만 원 정도 지원금을 약 9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예산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관광업이나 그런 서비스 업종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서로도 마찬가지의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싱가포르 현지 호주 제인스쿡대학교 싱가포르 캠퍼스의 김창희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었고요. 현지 연결을 하느라 저희가 통화 상태가 그리 고르지는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들어오겠습니다.